제가 개인적으로 애정이 깊은 곳입니다. 집안에 어르신들도 올라면서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자리를 잡으셨고, 또 제 집사람도 오래 살았고, 또 이건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성인 으로 추대가 됐죠. 아직 이제 또 시국식은 안 하고 지금 교황청에서 집안에 큰 어르신이 부대준 신부님이 양들을 두고 어디로 가겠느냐 하면서 북한에서 안 내려오시고, 오셨으면 성수 왔을 텐데 안 내려오시고 그분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대비. 또 제가 개인적으로 모해하고 존경하는 이상화 선생님이시고, 대부는 무엇이 대부를 대부답겠을까? 고여있지 않구나. 있는 데에서 거듭나는구나. 이런 정신이 살아 숨쉬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건 뭐고, 또 그곳에서 왜 거듭나는가? 보여서 썩지 않는다는 뜻이죠. 거듭날 수밖에 없는 대외 정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서 그만하고요. 저 오늘 주제가 문학과 미학의 다리를 건너. 왜 문학만 학자를 붙였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랜 생각이 있는데, 미술, 음악, 근데 왜 문학이라고 할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히 왜 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구의 예술 사조와 우리나라의 예술 사조의 흐름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팜플렛에 사실 다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 아주 이거 편집하신 분들이 하신 분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 다 아시고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제가 무슨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섣부른 지식을 늘어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주 슬기롭게 그걸 잘 편집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팜플렛에 나온 순서나 이런 거는 제가
먹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니까 뭐가 막 샘솟습니다.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젊은이들이 있으면 또 좋았겠는데 뭐 다들 그 관심들이 다 때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소중한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 오롯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이제 꽃을 피워야 될 피우고, 그리고 꽃은 열매 씨앗이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분들을 제가 오늘 만났구나, 뵙는구나. 저는 뭐 개인적인 일은 잘 안 모르겠습니다만 호르몬님이 와 둘이 이제 그러고 살았어요. 형제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은 소위 요즘 애들이 말하는 왕따가 되죠. 형제가 한 대여섯 되면은 대여섯 대를 맞습니다. 그래서 나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심심해서 글쓰기 하고 그림 그리게 하고 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개성의 수명서원이라는 서원 시간에 거기에서 종아리 좀 맞으면서 사자소와 안타까워가지고 하면서 좀 했는데 결국은 그림도 그리고 외모만 당해서 글도 쓰고, 그리고 또 못마땅합니다. 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 한번 깜빡하게 쓸 뿐인데 세상이 삶이 청부럽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이게 요즘엔 복싱을 하는 그리고 정말 그 복싱의 대상은 내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두들겨 패고 하셔야 될 만한 내 자신이지 그 누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 제 집이 여의도인데 여의도 그 한강변 분치길을 걷는데 여러 가지 풀들이 저보다 자기 이름들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만 제가 무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런 풀들이 저마다 꽃이 피고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는 뭐 더 예쁜 것도 있고 덜 예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문득 알았습니다. 이게 다 똑같다면은 얼마나 이 길이 지구했겠는가. 어쩌면 세상이 그렇겠다.
사람도 그와 같아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또 옷간에 아주 미운 사람, 그 모두가 가금한 거고, 이걸 누가 어찌 알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몰라고, 나도 그 중에 하나임은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비로소 그때 그런 생각이 들고, 숨을 쉬어질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꽃은 정말 열심히 자기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풀들도 참, 꽃이 채 피지 못한 풀들도 그 푸르름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걸 보고 시냇물도 흐르고 하늘에는 구름도 흐르고, 그럼 하늘은 가만히 있는 것인가? 하늘도 흐르는구나. 나만 가만히 있구나.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저도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고 그럴까? 아는 건 아니에요. 자, 세상에 우리가 모명사를 보면 고선주의, 낭만주의, 사연주의, 사실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문의 사조, 예술 사조가 진행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먼저 있었던 것에 반해서 비판주의적이고 그것을 성찰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정신활동이었죠. 그래서 모두의 말씀대로 그저 고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있는 데서 있는 것을 자각하고 거기서 이끌어낸 정수가 새로운 싹이 되는. 그런데 이제 작금에 유행하고 있는 어떤 상업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치 없는 데서 새로 생겨난 양,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에 못마땅해 하고 우리 자유로, 영혼의 자유를 갖다가 선언하고 획득하는 것이 저는 예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해가 아니라 공예. 영어로는 이제 크래프트맨십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하시하는 건 아닙니다. 소중한 겁니다. 크래프트맨십, 공예라는 거. 그러나 그것이 예술의 무슨 본질이냐, 무슨 자격이냐 하는 거는 상가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소중한 거죠. 그죠? 장인 정신, 그런 기술이라는 거. 근데 그것이 전에는 정신이 있는 거지 손기술이 아니다라는 거. 요즘에 권력을 갖고 재력도 있고 그런 이들이 흔히들 뽐내는 거를 자기가 누구의 작품을 가지고 있느니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 알아야 하는 것이.
또 그런 거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작가들은 또 별로 오늘 가치가 없죠. 그런 게 아니죠. 아마 여러분은 다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깜짝 놀란 거는 그 응접실용 그림이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게 누구 거다 누구 거다. 그 사람이 집주인이 민망해할까봐 묻지를 않았어. 또 더한 경우는 위장이 걸려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이 크게 마음이 다칠까봐 잘 가지고 계십시오. 이게 그냥 독담으로 마무리하는 적도 있었는데,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물론 지금 미술을 빗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학이나 음악이나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봐야 될 바가 있다. 왜 현대에 와서 작품에 이르러서 시와 소설 이런 형태적 글들이 왜 그게 아니면은 안 되는 두려움을 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겸해서 생각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뭐 어떻다고? 왜 꼭 시여야, 시면은 이렇게 시다운 뭐가 이렇게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못 갖추면 큰일 나잖아요. 소설은 또 왜 이렇게 소설을 쓰러워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제 그 본우들하고 만나고 그런 시를 많이 떠들면서, 야, 시시하다 그만. 시에 시를 반복하면 시시야. 그 우리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설이 있고 소설이 있었죠. 대설을 이면은 아주 큰 이야기, 도를 얘기한다든가 국가의 정책을 얘기한다든가 하는 뭐 이런 걸 해설이라고 하고, 소설하면은 그냥 그야말로 소소한 이야기. 근데 우리가 그 시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원문학입니다. 우원문학의 정의가 그 사회 또는 자기 자신, 개인 등을 비판하고 성찰하고 늘상 익숙한 시선에서 좀 비켜서서 보는 이런 작품이 우원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조선조의 박지원, 연암 박지원 같은 선생님이 이런 잘 아시고 그리고 많습니다. 많았고, 그 정조 때의 문체반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뭐 위험하다 해가지고 사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학을 제재를 했었죠. 안타까운 사실이고, 기왕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붙이다가는, 왜 우리 한글로 일찌감치
소설, 문학이 없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헌들도 발견되고 있긴 합니다만 더 잘 살펴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 그렇고 아니 여기 제가 확 단어들이 판별해서 글귀가 있습니다만 우리 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글이라는 우리 말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 말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그 영어로 어느 기타 무슨 한자로 아무리 써봐야 우리가 우리의 어리광 그 말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요즘에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아나운서가 조사를 업수히 여기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주격조사, 저속격조사, 소유격 등등 엉망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아나운서라고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하나라도 살인하면은 바로 위에서 야단을 맞고 그러는 걸로 알았는데 그리고 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하는 거는 아나운서만큼 그렇게 각별하게 그걸 요구받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 말을 망치고 있다. 마음 한구석에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거를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말을 망치는 건 영혼을 망친다, 어를 망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말로 할 수 있는 거면은 가급적 우리 말로 하자. 저 어찌할 수 없을 때 한자를 쓰든 영어를 쓰든 꼭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 그렇게 하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말을 하자. 그것이 우리 어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뱀 5마리가 있어요. 맨 먼저의 뱀이 앞에 뱀의 꼬리를 물고 그 꼬리를 문 뱀의 꼬리를 뒤에 뱀이 물고 그렇게 5마리가 서로 물려 있습니다. 그 뱀들이 어떤 뱀이냐? 제일 먼저 꼬리를 물린 뱀이 예술이라는 뱀입니다. 그 꼬리를 예술이라는 뱀의 꼬리를 문 뱀이 학문이라는 뱀입니다. 그렇죠. 예술이 대중에게 이해가 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그걸 학술적으로 풀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중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대중의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대중이 모여있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장사꾼하고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표를 얻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상정물이라는 쌍두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썩어 늘어집니다. 그럴 때 그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뱀이 또 나타납니다. 그 뱀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뱀. 그러면 종교가 우리의 살 길인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함부로 종교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특징상 종교는 뭐든지 하지 마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가 아니라 그렇지 마 이러지 이런 것도 하지 마 뭐든지 내가 들으죠. 이러면 똑같은 말이라도 이러면 어떠니 하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렇게 왜 같은 말에도 그렇게 안 할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죄의식을 심는 좋은 거죠. 죄는 죄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를 가르쳐주는 건 참 올바른 건데 왜 그렇게만 얘기를 할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네거티브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다 겪으셨죠? 그러지 마라, 재수없다, 복달하라, 전부 다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서양의 교육은 제가 서양 뭐 좋다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쪽에서 파스티브했어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요.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고 대꾸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주고 혼이 난다든가 아니면 재수 없다든가 때라나 그 재수가 없는 복이 못돼 도대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던 문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의 문화가 그 잘난 서구의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도 좋고 저름도 좋고 막 잘하니까 저기 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오래 있었고 저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리를 못 걷는데 왜? 전부 다 여러분들 아시죠? 좀비라고 들어보셨죠? 좀비 세상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전부 다 부정해가지고 허리도 못 펴고 머리도 못 들고 어기저기 걷고 길거리에 매 그렇대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게. 그리고 그 사실이 맞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포지티브하게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하는 식으로 모든 가능성만 준 그 국가가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 사람 뭐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뭐 좀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만 미국 중부에 가면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소위 문맹.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자기 이름 못 쓰는 사람은 이제는 없어요. 불과 얼마 전에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다고 그랬는데 정말 없대요. 요 옆에 외관에 외관 할머니들, 친구 할머니들 아주 유명한 얘기가 벌써 전국적으로 훌륭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세계 최고의 힘을 갖고 부를 갖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거는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돈 많이 챙겨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시겠어요? 큰일 납니다. 적정량 줘야 되겠죠. 도와주고 그런 것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이 다인 줄 알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통해서 가꾸어낸 마음의 꽃과 그 씨앗을 주어야지 그거 큰일 납니다. 다 망칩니다. 뭐 애들은 저 양반 뭔 소리 하는 거야? 돈이 필요하지만 아니죠.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문화의 그 분침이 있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있었던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고 그런 성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는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겪어냈습니다. 소수에 의해서. 과연 한국에서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기는 했는가? 불과 한 20년 정도의 왕성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낸 그 모더니즘을 한국의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면 되물어 봐야 되고요. 그 사이에 포스트 모더니즘도 생겼습니다. 물론 서구에서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모더니즘도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럼 모더니즘이 도대체 뭐냐? 뭐겠어요? 그 인상주의가 나오기 전까지 소위 말하는 고전주의, 낭만주의에 처음 그림으로 얘기를 하자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물광파라고 해가지고 이 소재를 바깥에 끌어내자. 실내에서 아틀리에 바깥으로 끌어내자. 그래서 나오는 그 선구자들이 있었죠. 그걸 일컬어서 소위 레볼루션 혁명이라고 하죠. 사유의 전환이 나를 지배하는 생각으로부터 나를 탈출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 외곽화가 나오면서 그 후회가 아니라 그때의 현대회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폴 세잔이 나옵니다. 그 세잔이 무엇 때문에 현대회화의 아버지? 그 음악에서는 바흐가 왜 현대음악의 아버지? 모르고 있어요. 미술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 그게 다입니다. 왜 그들이 아버지? 내가 만난다면 사모님 안녕하시죠? 물어보고 싶어. 이런 얘기하면 또 웃으시고 안 웃으시고. 세잔 같은 경우에는요, 생 빅토르 산, 또 벌거벗은 나체인 목욕하는 나무, 바위, 구름 이런 걸 다 같은 톤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구름은 구름답게, 나무는 나무답게, 바위는 바위답게 그랬어요. 자기 시선을 완전히 바꾼 거죠. 이건 하나의 조용의 단위고 요소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꽤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 주장을 하면서 르살롱전
프랑스에서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없어졌습니다. 국정 같은 데서 매번 낙선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가 뭘 하냐면 암대방과 독립전을 갔습니다. 우리 떨어진 놈들끼리만 우리 전시하자. 그가 현대가의 아버지가 됩니다. 피카소가 굉장히 두려워하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다른 모든 작가의 얼굴 그림들이 갖고 있었는데 세자만 없습니다. 그 스튜디오에. 또 재미난 거는 마티스를 그렇게 또 존경을 했답니다. 사실 마티스는 우리 동양에서 사는 약간 노자에 다 그런 서양 정신으로서 노자에 다가갔지만 그의 고스트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의 선을 위해서 만족할 만한 선을 위해서 옆에 그려진 수많은 지웠다 또 그리고 지웠다 또 그리고 그 선의 흔적을 자기의 시간으로 남겨놓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성정스러운 선을 쓰고 또 유머를 쌓고 나오는 선을 부과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하면 대단한 작가라고 보는데 그보다 사실은 더 위대한 작가는 폴 세잔이었고 그런데 우리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요 정말 위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강요된 학습이에요. 우린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이전 역사적으로 그 이전에 무슨 이전에 다 있었습니다. 다 시도했어. 우리뿐 아니라 중국에서 중국이라는 게 뭐 중국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거쳐서 오만 화미로부터 제일 뛰어난 부족들이 쭉 여기까지 올 수 있던 분들만 그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인 거죠. 저희기도 하고 뭐 한반도만 고스란히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정말 훌륭한 분들이 모여 사는 것이 한반도인데 우리는 뭔가를 세계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우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사회동포주의를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시절 종교와 사상 넘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형제도 정도가 그러니까 어떤 자들한테 못마땅하겠죠. 갈라놔야 되고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아주 못마땅한 얘기가 되겠지. 왜 갈라놓고 줄 세워야 지들이 목적하는 말을 얻으냐. 그런 데서 자유로우고 그 형평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예술가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또 누구를 지배하지도 말고 지배받지도 말고 저는 그렇지 않고 한순간도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 그리고도 사는 게 더 최고다. 아니고 예술 행위라는 거는 저한테는 그런 공예적 아까 말씀드린 공예적 기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정신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니 픽션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가 또 뭐 박지원 선생님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이건 장르가 없으면 쓰는 나만 있을 따름이고 보는 누군가 있을 따름. 왜 여기다 이렇게 맞춰야 되고 막 이거 아닙니다. 햄플렛의 마지막 세 작품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 그것을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어색하게 한다는 그런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그 과테말라의 아우구스토 몬테로소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분은 바퀴벌레 아주 오랜 옛날에 그레고르 장자라는 바퀴벌레가 말이가 프란츠 카프라 아시죠? 프란츠 카프라라는 바퀴벌레가 무엇이며 프란츠 카프라라는 바퀴벌레는 그레고르 장자라는 회사원에 대한 글을 쓴 작가가 된 꿈을 꾸어 그레고르 장자는 바퀴벌레가 된 꿈을 꾸었다. 이 연상되는 그 대단한 분은 계시죠? 장자. 장자의 호전몽을 연결시키는 또 그 작가가 정말 이 양반은 그쪽에서 대단히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인데 그 공룡 단 한 줄짜리입니다. 깨어났을 때 그 공룡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으실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주 소품 졸작입니다. 처음부터 이제와 함께 언제나 좀 낯익은 말이죠. 캐톨릭에서 처음부터 이제와 함께 영원히 안에 게 있습니다만 그러니 그런 걸 쓰지 말자가 아니라 좀 어때요? 똑같지 않고 좀 비슷하게 하면 되죠.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난 큰 언덕, 그것은 나 때문에 죽은 죽음들을 쌓아놓은 것이라 한다. 그곳엔 젊을 때의 내가 있었고 늙어 죽은 나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름의 말씀을 대충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실지 또는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희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걸 몇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가볍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길들여져 익숙한가? 그건 자체 나를 지배하는 게 됩니까?
글을 쓰시는 거죠. 공예품과 작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 쓴 글과 좋은 글의 차이는 뭔가. 낙서를 늘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뒷주머니에는 수첩을 꽂고 다니는데요. 그걸 지키려고. 현학적이거나 학문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 다 변명입니다. 현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작가에겐 오직 그만이 홀로 건너야 할 다리가 있다. 모든 작가가 한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사람만이, 그 작가만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강요할 수도 없고요. 같이 가서 낄 수도 없고. 자기 결론을 독자에게 강요하지 말까. 굴하지 말며. 굴다라는 거 아시죠? 굽히지 말며. 비굴하지는 더욱 말이죠. 익숙함과 편안함에 머물지 말자. 고통스럽죠. 그러나 작가라면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실험과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자.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만 늘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자. 요즘에는 휴대전화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소위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그런 AI, 아이가 그렇죠. 이게 영혼을 팔지 말자. 이거 제 작품 심사하다 보면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저 하나의 좀 발견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장이 연결이 안 돼. 앞에 좀 그럴듯하게 썼네. 그리고 문단이 바뀌면서 연결이 불어요. 이거는 전부 다 AI도 거의 99.9%가 딱 보면 다 빼버려요. 다 설명합니다. 왜 그것의 증거인지. 그러니까 작가들이 흔히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절대 한글, 다시 말하면 순우리말을 사랑하고 지키자. 또 하나, 모든 결론을 의심하자. 사람은 무엇으로 왜 사나? 짧게 살고 빨리 죽는다. 금방입니다. 하루 만에 태어났다가 죽어요. 이분법, 즉 상대적 유한성, 이것이 이것은 나쁘다, 좋다, 검다, 희다 이런 식의 절대 묶이거나 머물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철학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이다. 고맙습니다.